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합격 길라잡이 이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경기 변동, 그래서 특히 경기 변동 첫 시간을 가져봤죠. 자, 이번째 2시간째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제1강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죠? 우리 세 가지 정리해봤어요. 우리 1강에서. 그래서 첫째, 경기 변동에 관련된 기본적 개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가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었죠, 여러분. 바로 경기 변동의 원인과 특징에 대한 학파별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죠, 뭐. 자, 이번 두 번째 시간 어떤 내용을 우리 다룰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두 번째 시간 역시요.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경기 변동 이론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파별 주장 별표 3개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파별에 따른 경기 안정화 정책인데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매우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특징만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표 뭐 2개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 예측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경기 예측 방법인데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갖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경기 변동 이론과 경기 안정화 정책 및 경기 예측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경기 변동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학파별로 경기 변동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일단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어떤 경기 변동 원인에 대한 학파별 정리했었죠, 여러분. 그거와 연계시켜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여러분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우리 학파, 경제학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고전학파.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출발해서 경제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시장이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우리 고전학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바로 뭐죠? 케인즈학파죠. 케인즈. 그래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서 잘 돌아가니까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케인즈 주장이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니까 오히려 그 정부가 또 다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더라. 그게 역시 우리 통화주의 학파든지 기타 새 고전학파의 주장. 그래서 여기 고전학파는 여러분 시장 신봉주의자입니다. 시장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 아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어떤 치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게 바로 케인즈 학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원인 케인즈 학파가 경기 변동 이론을 좀 살펴보면 자,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의 원인이 뭐냐? 우리 한번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기업가의 투자 심리죠. 기업가의 투자 심리나 또는 동물적 감각 등에 의해서 어떤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대가 좋으면 투자를 할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아, 이거 계속 경기가 안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투자에 대한 기대 여부는 바로 기업가의 투자 심리 또는 어떤 동물적 감각. 제가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핵심 쪽집게 문제입니다. 저희 사실은 핵심 강의인데 이때 제가 핵심 강의 시험에 나온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적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제가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 등에서 어떤 결정되는 독립 투자.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겠다. 이 사람은 이거 돈 되겠다고 기업가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초로 투자하는 게 독립 투자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생산을 증가되고 생산을 증가시키니까 고용을 하게 되고 고용이 증가되니까 바로 소득이 증가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 잘 팔리니까 또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발 투자가 되는 거죠. 이때에 바로 이러한 독립 투자라든지 또는 이런 거 말고도 소비자, 여기는 기업과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가 내구 소비재의 이 지출의 변동에 따라서 이동한 변동에 따라서 불안전한 생산이 일어나죠. 안정적인 생산이 아니라 불안정한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경기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총 수요 측면에 충이 아니라
충은 제가 여러분한테 충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총수요 측면의 교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균형 현상이다. 불균형 현상이다. 이게 바로 케인즈 학파가 말하는 경기 변동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케인즈 학파는 변동이 왜 일어나는다? 바로 기업가의 어떤 투자 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이라든지 또는 소비자가 어떤 내구 소비재에 지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하다, 불안정한 지출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일어나고 이때 이 경기 변동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총수요 측면의 교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슨 현상? 불균형 현상이다. 이게 바로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통화주의 학파는 그래서 계속 케인즈 학파 따라서 이렇게 경기 조절을 위해서는 케인즈 학파는 이러한 경기 조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량적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이 총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총수요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 조절을 위해서는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개입해라 그입니다.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라. 이게 케인즈 학파의 가장 주된 내용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케인즈 학파에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바로 사무엘슨이죠. 저랑 좀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우리 케인즈 학파에서 상당한 유명한 교수죠. 그래서 특히 이 사무엘슨 교수는 바로 이거죠. 승수 가속도 원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승수와 가속도의 원리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 거시경제 변수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어떤 동태적 거시경제 모형을 최초로 제시한 게 바로 누구다? 사무엘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구체적인 경제학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부족한 거죠. 다만 문제가 있다. 이 사무엘슨의 모형만으로는 어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경기 순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서 한계점이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슨에 관련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케인즈 학파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통화주의 학파로 가봅시다. 통화주의 학파는 케인즈 학파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최초로 고전학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장은 잘 돌아간다. 근데 실제 미국에서 1920년대인가요?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하라. 이게 바로 이제 케인즈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적극적인 재령 정책을 써라. 안정화 정책을 써라. 그랬더니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라는 게 이제 통화주의 학파죠. 통화주의 학파. 이 통화주의 학파의 대두 교수, 어떤 가장 큰 교수가 바로 프리드만 교수님이죠. 자, 이런 프리드만 교수나 주 교수 등이 얘기를 하기를 이러는 거죠.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시장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니들이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장은 보이지 않는 선, 바로 뭐로 말하는 거죠? 가격이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임금의 신축적인 변동에 의해서 시장은 잘 굴러간다. 그게 바로 고전학파의 주장이고요. 그 고전학파의 주장을 이어받는 게 바로 뭐다? 통화주의 학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항상 완전 고용 산출 수준으로 항상 돌아가려는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개입하지 마라. 따라서 이러한 프리드만 등 이 통화주의 학파가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그럼 원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야.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통화당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죠. 이러한 어떤 금융위원회, 이러한 통화당국의 요거죠, 여러분. 자의적인 통화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즉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주칙에 따라서 통화량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경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일관된 어떤 금융통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당국의 자의적인 통화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게 원인이니까 경기 조절을 위해서 케인즈 학파의 주장과는 동일하게 요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총수요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케인즈 학파 내용과 똑같다. 누구도 통화주의 학파도 총수요 관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통화 공급량을 요게 이제 우리 통화주의 학파가 주장하는 거죠.
경제의 어떤 적정 성장 속도에 맞춰서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K 준칙을 주장하는 게 바로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입니다.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일정한 비율로 임의적, 자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시키는 K% 준칙을 주장하는 게 통화주의 학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K% 준칙만 따로 준다면 별도로 총통화 관리할 필요는 없다. 필요가 없다.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통화주의 학파가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로 보는가, 여러분? 통화 당국의 자의적인 통화 공급의 불안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요 불안정한 걸 안정시켜라.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K% 준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통화주의 학파의 특징이다. 따라서 얘들은 총통화 관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 얘기야, 여러분? 통화주의 학파죠. 누구에 대응하는 거죠? 케인즈 학파에 대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를 한번 좀 비교해서 정리합시다. 별표 2개 여러분이 꼭 좀 봐두셔야 되는 거죠. 뭐 3개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경제학파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학파죠. 자, 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교수가 바로 사무엘슨 교수님이라든지 토빈이라든지 또는 힉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반대로 통화주의 학파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슈와츠 이런 분이 대표적인 학자다라는 거죠. 근데 케인즈 학파는 바로 1940년대부터 1970년대를 얘기한다면은 이 통화주의 학파는 바로 1970년대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서 케인즈 학파 네 말 틀렸잖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통화주의 학파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디플레이션인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구조죠. 이러다 보니까 케인즈 학파의 주장과 틀리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케인즈 학파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태는 불안정적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통화주의 학파는 무슨 소리나 경제는 안정적이다, 잘 돌아간다.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고전학파에 이어지는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통화주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뭘 쫓아간다? 고전학파를 쫓아가는 거죠. 시장 신봉주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케인즈 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나 경기 변동의 원인은 다 총수요 측면에서 교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는 이러한 불균형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케인즈 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알아 뚝딱. 자, 교란 원인이 뭐냐? 왜 경기 변동의 교란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교란 원인을 보면 케인즈 학파는 투자와 소비가 불안정해서 그런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 불안정한 지출로서 실물 부분의 원인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통화주의 학파는 무슨 소리냐? 과도한 통화 공급의 불안정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는 실물 부분이 아니라 교란 요인은 화폐 부분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케인즈 학파는 적절한 재량적 총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라 그 얘기죠. 재량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억제시켜라. 그죠. 그런데 통화주의 학파는 아니다. 그 어떤 통화 당국의 자의적인 통화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통화 증가율을 어떻게 하게 일정하게 증가시켜라. 이게 바로 뭐다? K% 준칙이다 그러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별도로 총통화 관리는 필요 없다. 그 얘기가 통화주의 학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요 부분이 바로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차이점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정부 어떻게 하라? 개입하라. 시장을 치유하게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라 그 얘기죠. 어떤 거? 재량적인 안정화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죠. 반면에서 통화주의 학파는 아니야. 정부 개입하지 마라. 가만 내버려 둬라.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작은 정부를 추진한 거죠. 여기는 큰 정부가 되는 거죠. 즉 정부의 권한이 여기는 세지는 거고 여기는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주의사항, 케인즈 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나 다 경제 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때 적응적 기대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둘 다 적응적. 그래서 어떤 현실의 변화에서 천천히 변화해가는 적응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케인즈 학파나 통화주의 학파나 똑같은 말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새 고전 학파로 나와 있습니다.
새 고전학파니까 이거는 역시 고전학파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신분주의죠. 이때 이렇게 균형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등장